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드라마다. 2022년을 통틀어 성공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25, 21의 최고 시청률과 사내 맞선의 최고 시청률을 넘어섰다. 9회에서는 수도권 기준 18.1%를 기록하며 우리들의 블루스의 최고 시청률을 넘었고, 최종화에서 전국 기준 최고 시청률 17.5%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1회부터 최종회까지 평균 시청률은 10.936%이다. 우영우 캐릭터의 부분적인 모티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동물학자 템플 그랜딘 교수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드라마의 자문을 맡은 김병건 교수에 의하면 법정에서의 우영우는 그랜딘 교수의 테드 강연 모습을 참고했는데, 공감과 소통의 문제는 있지만 일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특정 분야에서 보이는 높은 집중력, 즉 장점을 중심으로 접근에 부족하거나 도움만 받는 정형화된 자폐인의 틀을 깨고 싶었다고 한다. 드라마 속 1년차 신입 변호사인 우영우, 최수연, 권민우는 월급 1,300만원, 연봉 1억 5천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문지원 작가의 전작인 영화 증인의 주인공 임지우도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소녀인데, 변호사가 꿈이라는 설정에서 우영우와 연결고리가 있다. 증인에서 지우가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다. 이후 문지원 작가는 기자 간담회에서 3년 전 어느 날 제작사, A스토리 PD들이 저를 찾아와 증인의 지우 캐릭터가 성인이 되었을 때 변호사가 되는 게 가능한지, 그 이야기를 16부작 드라마로 만드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물었다. 저는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고, 제가 쓰면 잘 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게 제작사 A스토리가 기회를 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라고 밝혔다. 또한 증인과 우영우의 세계관은 연결되는 것이냐는 질문의 창작자로서 뭘 하나 만들고 나면 그 영화나 드라마 속 인물들이 평행 우주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제 생각에 우영우는 영화 증인을 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증인 속 지우는 계속 살고 있다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란 드라마를 본방사수할 것 같은 인물이다. 굉장히 재밌게 볼 것 같고, 영우 말투를 복사하듯 따라해도 유일하게 비난받지 않을 사람 같다. 가끔 그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캐릭터 성장이라기보다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살고 있고 우영우는 우영우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제작사인 A스토리가 최초로 넷플릭스의 프리바이 형태로 공급을 논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SBS와 논의가 있었으나 물망에 올랐던 채널 중 하나인 ENA에 편성되었고 KT의 투자를 받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나 지상파 채널이 아닌 ENA에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제작사가 IP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당초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제작비가 200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A스토리 이상백 대표의 인터뷰에 의하면 잘못 알려진 정보이고 실제로는 그의 4분의 3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지상파 드라마가 아닌데다 제작비가 200억 원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PPL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많이 퍼졌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다만 부담이 적기 때문에 거부감 없는 방식으로 녹여내고 있다고 한다. 노골적인 PPL이 없는 편이어서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는 장면이나 가위를 바르는 장면이 안 나와서 좋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을 정도였으나 11화에서 결국 가위 멀티밤이 클로즈업 된 뒤 최수연 변호사가 바르는 장면이 나왔으며 13화에서도 동그라미가 가위를 바르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시청자들은 결국 우영우도 가위의 침투력을 피해갈 수 없었다. 며 씁쓸해하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2022년 7월 14일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7월 15일 비공개로 종방연을 열었다. 8월 8일날 발리로 여행을 떠났다. 주조연 배우들인 박은빈, 하윤경, 주종혁과 유인식, TDU 스태프들이 일정을 함께 한 가운데 아쉽게도 강기영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불참하였고 강태호도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불참하였다. 원래 2021년 방영 예정이었으나 캐스팅 관련 사유로 2022년에 방영했는데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우영우의 가장 이상적인 배우로 낙점된 이가 바로 박은빈이었다. 제작진은 다른 배우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 만장일치로 박은빈을 캐스팅하기로 결정하고 수차례 출연을 제의했지만 박은빈은 자신이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를 모두 고사했다. 재미있는 점은 제작진은 박은빈이 출연을 결정할 때까지
다른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고 1년을 더 기다렸다는 것이다. 이에 박은비는 자신에 대한 제작진의 믿음에 감동하여 출연을 결정했고 우영우를 자신만의 연기로 소화해내어 제작진과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대로 호평을 받았다. 최고의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온 제작진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은비는 우영우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사람들을 레퍼런스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여러 문헌 자료를 참고하고 공부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연기 톤을 잡았다고 한다. 극중 우영우가 고등학생 시절 착용한 분홍색 손모와 장갑은 박은빈의 개인 소장품이다. 전작인 연모 촬영 당시에도 이 장갑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이 있다. 1회 우영우와 이준호가 만나는 계기가 되는 한바다 법률사무소 빌딩. 회 전문 촬영지는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웨스트 건물이다. 실제 한바다 법률사무소는 극중 역삼역 근처에 있는 것으로 나오므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우영우는 역삼역 4번 출구로 출근하지만 센터필드 웨스트는 정반대인 8번 출구 방향에 있다. 10회에서 우영우와 이준호가 첫 키스를 한 장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대우아파트이다. 극중 이 장소는 이준호의 집 앞인데 실제로 이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이준호와 권민우가 살고 있다는 설정에 맞기도 하다. 제작비가 200억 가까이 되어 PPL이 필요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많은 브랜드들이 신생 채널, 신인 작가, 장애인이 주인공인 설정 때문에 PPL 협찬을 꺼렸다고 한다. 가이 측에서는 우영우의 제작 의도와 캐릭터 소개 자료를 읽고 작가의 전작을 살피고 출연자 몇 면을 직접 취재한 결과라고 한다. 방영 초기 드라마 명칭을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때문인지 네이버 검색창에 이상한 변호사를 검색하면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가 먼저 나온다. 실제로 제도권 언론인 한국일보조차 이런 오타를 냈다. 변호사들의 평가는 대체로 기존의 법정 드라마에 비해 현실 재현이 잘 이루어졌다는 쪽이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가 이대로 종영되기 아쉬워 시즌2가 나오길 갈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제작사의 입장은 우영우의 시즌2를 제작할 것이라며 희망 골든타임은 2024년 그 시기에 시즌2가 방송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말 결심이 필요한 주연인 우영우 역의 박은빈의 입장은 유보적이다. 주연 배우인 박은빈은 정식으로 제안을 받은 적은 없지만 시즌2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사랑을 받은 만큼 기대치가 더 커질 텐데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확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개인적으로는 뿌듯함으로 남은 마지막 엔딩 장면을 사진 찍듯 남겨 보물 상자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한다. 뿌듯하게 보내주고 싶다. 이 상자를 다시 열라고 하면 처음 영우를 마주하기로 생각했을 때보다 더 큰 결심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든다. 인터뷰 내용을 박은빈이 이미 스스로 자신의 안에서 우영우의 결말을 내린 것으로 다시 우영우 역을 맡기 매우 꺼려하는 심정을 우회적으로 말한 걸로 해석한다면 앞으로 시즌2 제작의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